와우! 달슨의 라이브! 손흥민이 왜 그 장면에서 슈팅을 때리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실점 장면에서 수비수들의 대응이 좋지 않았다. 실수가 너무 많다. 선수들의 불안정성은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다. 무리 감독이 지난 새벽에 뉴캐슬과의 경기 끝나고 인터뷰를 통해서 쏟아낸 말들입니다. 이 선수들을 향한 공개적인 지적이 좀 많이 이어졌는데요. 이번엔 좀 세고 발언이 좀 많이 좀 쏟아냈더라고요. 뭐 이겼으면 유럽 챔피언스 리그에 나갈 수 있는 그 진출 순위에 들어갔을 텐데 막판에 실점을 하면서 비겼기 때문에 5위에 좀 머물렀죠. 그러니까 뭐 무리 감독 입장에서는 화도 나고 아쉬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거 무리뉴 감독 특유의 화제 전환, 경기에 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떤 감독 자신의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심판 판정, 선수 문제 이런 걸 이제 거론하는,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남 탓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이런 이제 비판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번에는 그 정도가 좀 심하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뭐 이런 느낌이나 이런 지적은 영국 현지 매체들도 많이 지금 보도하고 또 지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BBC만 하더라도 현장에 나가 있던 이 뉴캐슬하고 토트넘 경기 리포터의 말을 인용을 해서요. 무리뉴 감독이 same coach, different players. 그러니까 감독은 그대로인데 선수들만 달라졌다. 감독이 문제가 없는데 선수들이 문제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다라고 좀 전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뭐 BBC뿐만 아니라 뭐 데일리 메일이라든지 많은 매체들이 지금 이 발언, 이런 취지의 어떤 무리뉴 감독의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도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무리뉴 감독은 요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들의 어떤 실점 장면, 이번에 토트넘 실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센터백들의 위치 선정이라든지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주 공개적으로 언급을 좀 했습니다. 자, 이게 무리뉴 감독이 끝나고 아주 작심한 듯이 뭐 공격 수비할 것 없이 선수들이 문제다, 나는 문제 없다, 나는 그대로다, 우리 선수들이 퀄리티가 안 돼,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자, 그러면 진짜로 무리뉴 감독은 문제가 없고 토트넘 선수들이 잘못해서 토트넘이 이번 경기 같은 경우도 다 잡은 경기를 비긴 거고 올 시즌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힘든 순위 싸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감독은 문제가 없는데 선수들이 문제여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장면을 통해서 한번 좀 분석을 해보죠. 이번 뉴캐슬 경기에서 화제가 됐잖아요. 우리에게는 더욱더 크게 무리뉴 감독이 왜 그랬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알 수 없어 라고 했던 장면,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왜 안 때린 거야 라고 했던 장면 저희가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한 76분쯤 됐었어요. 로셀소가 이제 연결을 했는데 손흥민 선수가 뉴캐슬 그 페널티 박스 안으로 확 들어가면서 공을 딱 잡았습니다. 움직임, 그다음에 공이 왔을 때 잡아내는 컨트롤 다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까지 딱 좋았는데 뉴캐슬 수비수 2명이 바로 손흥민 선수 붙었어요. 이렇게 손흥민 선수 아무래도 속도감이 있거나 뒷공간을 파니까 대비하고 있다가 손흥민 선수의 뒤를 딱 붙어가지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슈팅 각도를 잡아버렸습니다. 또 이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약간 등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을 때리려고 한다면 몸을 골대 쪽으로 완전히 돌려서 슈팅할 수 있는 그런 각도를, 공간을 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손흥민 선수가 그런 상황에서 더 좋은 옵션이 없다면, 뭐 줄 수 있는 공간이나 그런 여지가 없다면 스트라이커니까 뭐 솔로 플레이를 통해서라도 혼자서 돌아가지고 슈팅을 때리는 게 당연히 중요한 판단이 되겠죠. 하지만 그때 이제 반대쪽에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 반대쪽에 해리 케인이 그 라인 딱 옵사이드 라인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장면이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만약에 패스를 케인이 뛰어들어가는 앞쪽으로만 놓아줄 수 있다고 한다면 해리 케인과 뉴캐슬의 골키퍼가 1대1로 딱 맞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장면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주는 판단한 거, 때리지 않고 주는 판단한 건 저는 이건 안 좋았다고, 저는 안 좋았다는 표현보다 전 좋은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손흥민 선수는 2명에게 잡혀있는 데다가 등을 지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때리면 어려운 상황, 또 그런 상황에서 동료가 좋은 공간으로 빠져들어가서 프리하게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주는 선택이 오히려 A 플랜이고 직접 때리는 선택이 B 플랜이 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때린 거를 왜 때리지 않았냐라 보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여기서 얘기할 거는 판단이나 그 봤던 선택은 좋았는데 패스가 약간 손흥민 선수가 주는 게 앞쪽으로 가지 않고 약간 뒤로 가다 보니까
뉴캐슬 앞쪽에 있는 수비석이 끊겼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장면에서 지적을 한다면 패스를 줄 때 좀 더 침착하게 앞쪽으로 놓아줬다고 한다면 전 이러면은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거기서 때리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이 장면만 놓고 보더라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체적인 과정이 좋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도 딱 이제 그 플레이가 막힌 다음에 딱 나오면서 일단 패스를 줬던 움직임을 가져갔던 로셀소에게 엄지를 척게 했던 그런 장면도 좀 있었는데요. 사실 뭐 이 장면 분석이 아니더라도 이번 경기 포함을 해가지고 올 시즌 토트넘이 답답한 경기를 계속 거듭해서 하고 있는 걸 뭐 선수 한두 명의 문제, 선수들의 어떤 퀄리티의 문제보단 무리뉴 감독의 올드한 전술 운영에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영국뿐만 아니라 토트넘 경기를 지켜보시는 거의 모든 팬들이 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걸 선수 탓하는 게 얼마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진짜 답답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분명 무리뉴 감독이 어떤 수비 축구, 실리 축구가 먹혔던 적이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 프리미어리그나 뭐 이탈리아 가서나 스페인 가서나 그렇게 우승을 일궈냈던 건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게 요즘 축구의 어떤 트렌드의 전술적인 어떤 흐름에 막히면서 진짜 확실히 이제 구식 축구, 옛날 축구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지금 토트넘에서 나왔을 문제는 뭐냐면 수비 축구를 하는데 정작 지키지는 못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실점 계속 하잖아요. 아니 수비 축구를 해서 수비라도 잘하면 모르겠는데 수비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수비는 안 돼요. 또 수비 축구 하려고 내려오니까 공격도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수비도 안 돼, 공격도 안 돼.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무것도 되지 않는 후진 축구가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축구가 계속 이어지니까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또 골을 먼저 넣으면 이걸 지키려고 수비적으로 내려왔다가 무너진 경기도 한둘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선수 탓을 할 수가 있죠? 골을 넣는데 막 내려요, 라인을. 그러다가 막 두들겨 맞다가. 그러니까 토트넘이 실점이 많은 건 수비 축구를 하려고 하지만 수비가 안 되는 건 물론 수비수들 개개인의 퀄리티 문제 있지만 기본적으로 토트넘은 수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계속 물러나서 얻어맞는 축구를 하니까 수비수들이나 토트넘 선수들이 계속 쉼없이 얻어맞아. 그러니까 거기서 실수도 나오고 실점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감독이 선택한 축구 자체의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너무 내려와서 축구를 한다? 너무 수비적으로 축구한다? 그러니까 선수들이 계속 얻어맞다가 결국은 넘어진다, 실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기록적으로도 어떤 게 있냐면 토트넘이 올 시즌 전반전에 앞섰던 경기를 이기지 못한 게 6경기나 됩니다. 전반전에 이기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기지 못한 게 6경기나 되고요. 경기 종료 막판 10분을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린 승점이 얼마냐? 토트넘이 올 시즌 11점이나 됩니다. 뭐 우리가 손낙골 이런 얘기도 하지만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20개 팀들 중에 최다예요. 마지막 10분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승점 11점을 잃어버린 게. 근데 이것도 보세요.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토트넘은 유독 막판 10분을 지키지 못해요? 정상적으로 싸우거나 가드 올리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팀인데도 자꾸 이제 골 넣거나 뭐 이러면 막 지키려고 내려가다가 상대팀은 10분 동안 계속 공격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우겨넣다가 막 쓰러지는 거죠. 이거를 선수의 문제를 얘기한다? 수비수들의 어떤 집중력의 문제만 한다?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감독의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다. 이번 뉴캐슬과의 경기만 놓고 보더라도 제가 딱 하나 보여드릴게요. 양 팀의 전체 히트맵을 한번 보죠. 옵타 자료인데요. 뉴캐슬과 토트넘의 자료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이 홈팀 뉴캐슬이고 오른쪽이 원정팀 토트넘입니다. 어때요? 히트맵을 보면 붉게 위치 이렇게 막 그 그래픽 표시되어 있는 게 선수들이 그 위치에서 더 많이 뛰었다는 건데 상대적으로 확실히 오른쪽에 있는 토트넘의 히트맵이 하프라인 기준으로 아래쪽에 시뻘겋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건 뭐예요? 토트넘은 내려와 있고 뉴캐슬은 올라가서 경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게 뉴캐슬이 어떤 팀이냐? 아무리 홈이라고 하더라도 강등을 걱정해야 되는 순위에 있는 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서 경기를 한다? 그것도 막판에 또 똑같이 이번에 실점 동점골이 85분에 나왔으니까 역시 이번에도 그 마지막에 지키려다가 결국 그 지키지 못한 이런 축구를 또 반복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스탯이 나오느냐? 이번 경기에서 뉴캐슬이 토트넘에 비해서 슈팅을 무려 2배나 많이 때렸습니다. 와, 이거 진짜 뉴캐슬이 이번 경기에서 22개의 슈팅을 때렸고요. 토트넘은 11개의 슈팅 때렸습니다.
예, 딱 2배죠. 그리고 이게 또 어떤 기록도 있느냐? 85분에 그 뉴캐슬의 이제 윌록이 동점골을 만들었는데 이 슈팅이 이날 뉴캐슬이 토트넘을 상대로 해서 토트넘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때린 17번째 슈팅이에요. 토트넘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뉴캐슬이 들어와서 17번째 슈팅을 때렸던 거예요, 이게. 예. 근데 이 기록은요. 스티브 브루스 감독 체제의 뉴캐슬이 프리미어리그 모든 경기에서 역대 가장 많은 상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슈팅을 때린 기록이기도 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뉴캐슬이 그렇게 골을 잘 넣는 팀이 아닌데 지금 토트넘이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토트넘 박스 안으로 뉴캐슬이 계속 들어와서 슈팅을 때렸다는 거예요. 지금 브루스 감독 체제에서 가장 많은 역대 최다 슈팅을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토트넘 골대 앞에서. 네. 자, 이런데도 이건 선수가 문제가 있는 거고 감독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이런 분석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은 알고 계시죠. 네. 이 무리뉴 감독은 보면 뭐 예전엔 그런 화법이 참 대단하다. 심리전으로 막 뭐 상대도 뭐 어렵게 하고 아니면 어떤 위기를 돌파해내고 이런 걸 또 이야기받았던 평가받았던 적도 있지만 무리뉴 감독이 언제나 이 자신은 문제에서 빠지고 사라져버리는 화법 아니면 프레임 전환 이런 걸 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어떤 이 심리전의 대가 아니냐 이런 소리도 듣기는 했는데 이제는 너무 알아요. 뻔해. 이렇게 잡아야 될 경기를 못 잡으면 그러면 심판 탓, 선수 탓, 환경 탓, 무슨 하여튼 이렇게 외부 문제, 남 탓하는 거라고 하는 걸 너무 사람들이 뻔하게 알다 보니까 하도 많이 듣다 보니까 이 심리전마저도 이제는 안 통해요. 또 그러는 거지 뭐. 네.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쩌면 이 무리뉴 감독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same coach, different players. 그러니까 감독은 그대로인데 선수들만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의미에서 정말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똑같은 무리뉴 감독. 또 이제는 정말 다른 환경에서 뛰고 싶어하는 달라지고 싶은 선수들 이런 의미로 놓고 보자면 무리뉴 감독의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무리뉴 감독의 화제 전환, 프레임 전환은 언제나 진심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이마저도 통하지 않는 시간이 됐다. 정말 답답하네요. 네.